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 시정뉴스입니다. 익산시가 익산역 역세권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민간기업 3곳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익산역 일대는 교통과 산업 기반이 어우러진 호남 최대 경제혁신 거점으로 새롭게 거듭날 전망입니다. 익산역 역세권 개발이 본격화됩니다. 익산시는 한화건설과 CXC, 해안종합건축사 사무소와 지난달 30일 KTX 익산역 개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3개 민간 기업은 역세권 개발 분야에서 다양한 실적과 역량이 검증된 기업입니다. 우리 시와 협약을 맺은 한화건설, CXC, 해안종합건축사무소는 역세권 개발 분야에서는 다양한 실적과 역량이 검증돼서 국내 최고의 기업들입니다. 이러한 민간 기업들과 협약을 맺은 것은 익산역의 미래 성장 잠재력과 투자 가치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시는 역세권 개발을 통해 익산역 일대를 교통과 산업 기반이 어우러진 호남 최대 경제혁신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역 내부에 위치한 7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의 철도 차량 기지를 도심 외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철도 차량 기지 부지엔 주거와 상업시설 등을 포함한 단지를 조성해 역세권 배후 정주 여건을 조성할 방침, 또 익산역 선상 부지에 광역 복합 환승센터와 환승 지원 시설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시는 이 같은 기본 계획에 민간 기업이 제안한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 역세권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세권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한국철도공사의 내부 의사 결정과 사전 타당성 조사, 공공기관 사업 예타 조사 등의 절차가 남은 상황. 익산시는 민간 기업 의견이 반영된 개발 계획을 빠른 시일 내 한국철도공사에 제출하는 등 행정 절차를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민간 기업의 의견을 반영한 개발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저희들이 그 개발 계획을 수립한 안을 가지고 그 철도공사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역세권 개발 분야 기업 3곳과 업무 협약을 맺은 익산시. 익산역 역세권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익산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이 본격화됩니다. 시는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을 위해 익산 LED 산업단지 개발 주식회사와 2만 8천 제곱미터의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는 2024년 조성될 벤처 캠퍼스에는 회의실과 기업 입주 공간 등 벤처 지원 시설과 연구 실험 시설, 운영 지원 시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는 관련 벤처 기업과 연구기관, 투자기관 등이 집적화됩니다. 익산시가 사이드 홀딩스와 국가식품 클러스터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사이드 홀딩스는 협약에서 600억 원을 들여 국가식품 클러스터 산업단지 외국인 투자지역 16,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원두커피와 커피 캡슐 제조 공장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공장이 건립되면 신규 직원 60여 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원광대 글로벌 희귀질환 네트워크 연구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연구소는 지난해 4월 원광대와 체결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연구소는 12.1억 원을 지원받아 글로벌 희귀질환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을 시작하고 내년부터 희귀질환 치료와 학술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국립희귀질환센터 유치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올해 고용률 63.4% 달성과 18,7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를 위해 다이로움 일자리와 구인구직 취업 서비스 지원, 청년 취창업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익산 청년시청 건립, 위드로컬 청년 창업 지원, 익산형 일자리 사업 등 1,52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21개 세부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익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년정책 허브 기능을 수행할 청년시청을 세웁니다. 익산시는 지난달 26일 옛 한오바 호텔 자리에서 청년시청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청년시청은 기존 익산청년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취창업과 문화복지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익산시는 앞으로 청년시청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익산시 송학동 폐철도 요휴부지에 미세먼지 차단 숲이 조성됩니다. 익산시는 장항선 복선 전철화로 발생된 폐철도 요휴부지 중 송학동 주거지역 일대 길이 1.5km, 3헥타르의 미세먼지 차단 숲을 2023년까지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은 산림청 기후대응기금 사업으로 선정돼 총 3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 부지는 국가철도공단 철도의 요휴부지 활용 사업에 선정돼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문화도시 익산 시민추진단이 첫 시민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총회는 도시와 역사, 도시경관과 왕도정원 등 5개 분과별 방향성과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시민추진단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매월 개최되는 분과별 모임과 문화도시 모니터링, 포럼 참석, 시민 제안 사업 심사 등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한편 문화도시 시민추진단은 2주 동안 약 130명의 시민이 공개 모집에 참여했습니다. 백제왕궁 박물관이 리모델링과 증축을 마치고 오는 4월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유물 전시에 국한됐던 기존 박물관과 달리 홀로그램 기술이 더해져 백제왕궁 VR 체험과 유물 발굴 게임 등 관람객 체험 프로그램이 확대될 방침입니다. 지난 2008년 개관한 왕궁리 유적 전시관. 지난해 10월 전시관 리모델링을 결정하면서 백제왕궁에 초점을 맞추고자 백제왕궁 박물관으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박물관 리모델링과 중축에는 국비 등 14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1층에는 개방형 수장고와 특별 전시관이 자리했고 2층에는 가상 체험관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리모델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가상 체험관 증축을 통해 유물 전시에 국한됐던 기존 박물관과 차별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왕궁내 유적전시관이 유물로만 전시되었던 것에 반해 새롭게 리모델링된 백제왕궁박물관은 첨단 디지털 기술과 다양한 모형들을 이용하여 백제왕궁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도록 표현하였습니다. VR, AR 등 가상현실 기술과 홀로그램 기술이 더해진 가상 체험관에는 4가지 체험 전시실이 마련됩니다. 어린이들이 모형을 통해 백제왕궁을 체험하는 인터랙티브 미디어룸과 벽면을 터치해 유물을 알아볼 수 있는 터치형 인터랙션 공간이 조성되고 과거 백제왕궁을 살펴볼 수 있는 VR룸과 직접 그린 그림이 벽면 영상에 입혀지는 라이브 스케치 전시실이 만들어집니다. 박물관은 새롭게 만들어진 체험형 전시실을 중심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발굴의 기초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발굴 체험과 왕궁리 유적 및 출토된 유물의 사용 방법을 아이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백제왕궁 놀이터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5월 박물관 미술관 주간에는 스토리를 기반으로 백제왕궁 박물관과 왕궁리 유적, 그리고 보석박물관과 연계하여 미션을 수행하는 RPG 체험 형식의 고백다감 여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첨단 디지털 기술이 더해진 백제왕궁 박물관. 4가지 체험 전시실 조성이 마무리되는 4월에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5월 본격적으로 관광객을 맞을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지역 내 사회적 경제기업의 제품 홍보와 판로 확대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시는 익산시 협동조합협의회 홈플러스와 사회적 경제유통센터 상생샵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홈플러스 익산점 4층에 상생샵을 조성하고 지역 내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최대 40여 종류를 전시 판매할 방침입니다. 한편 상생샵은 행정안전부와 홈플러스, 지자체가 함께 지역 사회적 경제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운영하는 상설 매장입니다. 익산시가 코로나19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들에 재난지원금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앙동 침수 피해 지역 상가와 종교시설 등 1,600여 곳입니다. 지급 신청은 4월 15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은 익산시청 홈페이지, 오프라인 현장 접수는 각 담당 부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뒤엔 폐업 여부와 신청 서류 구비 여부 등 증빙 서류 확인 후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익산 사랑장학재단이 지역 내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 777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장학금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학생 중 익산시 소재대학인 원광대학교와 원광보건대학교, 전북대학교 특성화 캠퍼스에 진학한 신입생들에게 지급됩니다. 올해 장학생으로는 777명의 학생이 선발됐으며 신입생 1명당 100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편 익산 사랑장학재단은 지난해에도 704명의 지역대학 진학 장학생을 선발했습니다. 익산시가 공유재산에 대한 재해복구 공제와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합니다. 시는 공유재산 변경 사항과 누락 사항 등을 사전 점검해 재해복구 공제 597건과 영조물 배상 공제 1648건에 대한 정기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총 공제보험 비용은 7억 5천만 원으로 추가되는 시설물과 건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공제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재해복구 공제보험은 건물과 시설물에 각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원상 회복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고,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은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시민이 인적, 물적 손해를 입어 법률상 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배상을 받기 위한 공제보험입니다. 익산시가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10팀을 선정해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시민 10명 이상으로 구성돼 월 1회 정기적인 학습과 토론 활동을 하는 익산시 평생학습관에 등록된 동아리로 팀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됩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어양동 지역협의체가 햇번뷰티를 착한 가게 80호점으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남중동 지역협의체가 생신을 맞이한 관내의 홀몸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생신을 축하해드리고 선물을 전달하는 효 나눔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것으로 익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